이비인후과에 갔는데 청력도 정상이래요. 귀 구조에도 아무 문제가 없대요. 근데 내 귀에서는 왜 자꾸 소리가 들리는 걸까요? 병원을 몇 군데를 가봐도 원인을 모르겠다고 하니 정말 답답하고 지치셨죠? 오늘 바로 그 원인 불명의 소리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마 이 말에 정말 가슴 깊이 공감하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검사 결과는 아무 이상 없습니다. 인데 내 하루하루는 이 소리 때문에 정상이 아니게 되어버린 거죠. 이 한 문장이 정말 수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그 막막함과 좌절감을 다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우린 지금까지 소리의 원인을 찾으려고 계속 귓속만 들여다봤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문제가 애초에 귀에 있는 게 아니었다면 어떨까요? 시선을 딱 조금만 돌려보면 전혀 생각지도 못한 곳에 답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목 그리고 턱이에요. 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명이 들린다? 그렇다면 그 소리의 진짜 시작점이 귀가 아니라 바로 우리 몸의 다른 곳일 수 있다는 거죠. 이 새로운 가능성을 지금부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증상에 드디어 이름을 붙일 수 있게 됐습니다. 바로 체성 감각상 이명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그냥 어려운 의학 용어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고통이 꾀병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거고 과학적으로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실마리가 있다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쉽냐면요. 말 그대로 신경회로가 꼬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뇌에서 소리 신호를 처리하는 센터가 있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여기가 소리만 담당하는 게 아니에요. 턱이랑 목에서 오는 감각 신호도 바로 여기로 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거북목이나 턱관절 문제 때문에 목이랑 턱에서 뭔가 비정상적인 오류 신호가 계속 생기면 뇌의 청각센터가 이거 소리 신호인가? 하고 착각해서 소리로 해석해버리는 거죠. 일종의 혼선이 생기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내용들 한번 체크해 보세요. 혹시 이거 완전 내 얘긴데? 하는 분 계신가요? 특히 고개를 돌릴 때나 턱을 꽉 깨물 때 이명 소리가 커지거나 작아지는 등 변화가 있다면 네, 그건 체정감각성 이명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이명이 귀가 아니라 목, 턱 문제랑 관련이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인 셈이죠. 아마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이명에 좋다는 영양제도 먹고 신경 안정제도 먹어봤는데 왜 효과가 없었지? 하고 말이죠. 그 이유를 제가 아주 기가 막힌 비유로 설명해 드릴게요. 바로 잘못 울리는 화재 경보기입니다. 바로 이 그림을 보시면 차이가 확 느껴지실 겁니다. 기존의 일반적인 방법들은요, 화재 경보기가 막 시끄럽게 울리니까 그 앞에서 손으로 용기를 휙휙 젓는 거랑 똑같아요. 소리를 다른 소리로 덮거나 약으로 잠시 신경을 무디게 하는 거죠. 일시적으로는 좀 나아질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 즉 고장난 배선은 그대로잖아요. 그러니까 경보기는 계속 울 수밖에요. 진짜 해결책은 바로 그 고장난 배선, 다시 말해 과도하게 흥분한 신경 자체를 찾아서 진정시키는 데 있습니다. 좋아요. 그럼 그 고장난 신경 경보기를 어떻게 리셋할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는 그 근본 원인을 아주 정밀하게 타겟팅하는 구체적인 치료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이 바로 대후두 신경 차단술이라는 건데요.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뻣뻣하게 굳어버린 뒷목에서 뇌로 계속해서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그 신경의 흥분을 직접 가라앉히는 거예요. 마치 과열된 기계의 전원 스위치를 딱 하고 내리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52%. 이 숫자가 뭘 의미할까요? 이게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닙니다. 1999년에 있었던 한 연구 결과를 보면요. 이 대후두 신경 차단술을 받은 이명 환자분들 중에서 무려 52%, 그러니까 절반이 넘는 분들이 이명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보고됐어요. 이건 뒷목의 신경 문제가 이명과 얼마나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죠. 아마 이쯤 되면 이런 걱정이 드실 거예요. 잠깐만, 목에 주사를 맞는다고? 그거 위험한 거 아니야? 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한 걱정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아주 명확하게 짚어드릴게요.
자, 이걸 보시면 안심이 되실 겁니다. 이 시술은 그냥 감으로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보시는 것처럼 정밀 초음파로 신경이랑 혈관 위치를 실시간으로 다 보면서 아주 정확하게 진행합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바늘도 굉장히 가늘어서 불편함도 최소화하고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목에 주사라고 해서 가졌던 두려움과는 달리 실제로는 굉장히 정교하고 안전하게 진행되는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효과적인 치료라는 게 딱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특히 중요한 건 조직을 약하게 만들 수 있는 스테로이드 같은 걸 쓰지 않고 우리 몸이 스스로 균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좀 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후두신경 차단술 말고도 이렇게 더 종합적인 계획을 세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SGB, 성상신경 차단술이라는 건 우리 몸의 비상 스위치인 교감신경계의 리셋 버튼을 눌러서 혈액순환을 좋게 만들어주는 거고요. 또 FBT나 수나피 같은 치료는 딱딱하게 뭉쳐버린 근막이나 그 주변에 눌려있는 신경을 직접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로 가는 오류 신호의 그 근원, 그 뿌리를 뽑아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정말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이거예요. 혹시 이 치료에 스테로이드, 그 흔히 말하는 뼈 주사가 들어가나요? 대답은 아주 명확합니다.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치료의 목표는요, 부작용 위험이 있는 약물에 기대는 게 아니에요. 인체의 안전한 성분을 이용해서 엉키고 눌린 신경 주변을 물리적으로 풀어주고, 그래서 우리 몸이 원래 가지고 있던 회복 능력을 되찾게 도와주는 것, 그게 핵심입니다. 자, 지금까지 좀 어려운 의학적인 이야기들을 해봤는데요. 이제 이런 치료들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그 희망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이 말을 정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귀에서 들리는 그 소리? 그거 여러분 잘못 아니에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의 목과 자율신경계가 나 지금 너무 힘들어, 과부하가 걸렸어 하고 보내는 간절한 구조 신호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스스로를 탓하지 마세요. 아마 이 말 정말 지긋지긋하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원인이 없으니 그냥 익숙해지세요. 안고 사셔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진짜 원인을 찾고 그 원인에 맞게 제대로 접근한다면 더 이상 그 소리를 그냥 참고 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그토록 원하던 고요함으로 가는 첫걸음이, 그 소음이 우리가 생각했던 곳, 바로 귀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어쩌면 그 지긋지긋한 소음으로부터의 해방은 내 귀는 정상인데 왜 이러지? 라는 절망이 아니라, 아, 진짜 원인은 여기에 있었구나 하는 희망적인 깨달음에서 시작되는 건지도 모릅니다. 이제 새로운 관점으로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진짜 신호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